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승진 대비 실무 종합 모의고사 9회 문제를 한번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그래서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일단 먼저 경찰의 개념 분류 설명이 있네요. 항상 첫 번째 1번 문제는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광의의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 기준으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넓은 의미 행정경찰을 보다 보안경찰하고 협의 이렇게 구분을 한다. 기본적인 얘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이런 것들에 따르면 진압은 수사와 예방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진압이라는 말이 뭐가 된다? 수사와 예방. 그러니까 예방 활동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서경찰과 봉사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활동 중에서 질과 내용을 구분으로 기준한다 해서 질서경찰 이런 건데 질과 내용을 가지고 구분된다 있는데 가볍게 보시고요. 다음 네 번째, 범죄 수사, 진압, 교통정보의 제공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있는데 질서경찰활동이고 방범지도 이런 것들 쭉 해서 봉사경찰활동이다 있는데 보시면은 질서경찰활동은 수사죠. 수사, 그다음에 진압, 그다음 뭡니까? 즉시강제. 그 다음에 뭐죠? 교통위반에 대한 처분, 교통위반자에 대한 처분. 질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 이제 봉사경찰활동은 뭐가 되는 겁니까? 봉사는 방범지도. 그 다음 청소년 선도, 그 다음 교통정보의 제공. 그 다음 방범순찰. 다음 순환구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그래서 좀 길게 돼 있는데 일단 그런 거 뭡니까? 질서경찰활동하고 봉사경찰활동을 이제 구분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이제 적절한 것에 써 있는데 첫 번째부터 이제 보시면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신뢰, 양심, 이런 공정한 경찰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따뜻하니까 친절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의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근면한 정도가 되겠네요.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이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으니까 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한다. 그래서 경찰헌장의 이제 내용들 한번 또 뭉클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정한, 친절한, 근면한, 의로운 이렇게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관한이죠. 그래서 부정청탁금지 쪽에서 관한이 아니라 관한에서 시행령 나와 있는데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A 자동차 회사의 요청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를 마치고 소정의 사례금을 약속받은 을 경무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강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외부 강의를 마친 날부터 체크할까요? 10일 이내에 신고하겠다고. 외부 강의했으면 10일 이내에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왜냐면 돈 받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사단법인 비학회가 주관 및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토론을 한 경감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며칠
자, 뭐다? 2일이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례금을 초과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뭐다? 쭉 해서 그 안날로부터. 그러니까 뒤늦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일 이내 신고한다. 날짜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자, 어떻게 된다?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회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요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번에 100만 원 못 넘고 그다음 뭐다? 1년 동안에도 3년 3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 그다음에 네 번째 가보면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갑총경은 지회 전자회사의 요청으로 시간당 30만 원의 사례를 약속받고 시전자회사 쭉 해가지고 했다. 자, 그러면 27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면 자, 뭐가 되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총액은요, 하루 뭐다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받을 수 있는 거, 뭐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총액은 1시간 이상의 상한에 100분의 50을 못 넘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30만 원의 사례금을 약속받았다고 했지만 맥시멈이 40만 원인데 거기서 뭡니까? 1.5까지 해가지고 그걸 못 넘게 돼 있어요. 그러면 60만 원이 되겠죠? 60만 원인데 얼마입니까? 3개월이니까 3이죠. 그러니까 18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순수한 계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 4번 정도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자, 커뮤니티 폴리싱 쭉 나와 있는데 봅시다. 그래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프로그램으로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그다음에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 있다. 됐고 두 번째. 자,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질서유지, 그다음에 경찰활동, 깨진 유리창 경찰활동, 무관용 이런 걸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경찰활동이 어느 정도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을지라도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전통적 경찰활동을 더욱 유익한 모델로 확대시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동 철학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래서 그런 말이게 되겠죠.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골드스타인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통하여 경찰은 문제지향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사건지향적이어야 된다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지향적이니까 당연히 문제지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설명되고 사건지향적보다는 문제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자, 사건만 바라보면요, 사건만 해결하고 범죄 예방이나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경찰활동, 예방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련된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진정한 의미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찰과 지역 주민 간의 의사소통 라인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웃지향적에서 연결하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9번 한번 가볼게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 고위공직자란 치안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자, 쭉 해가지고 있는 공직자를 말한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있죠, 공직자. 됐고 두 번째,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한다. 알면 며칠? 14일 이내에 신고하라 이거예요. 신고하고 회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매수 후 쪽에서 14일 다 14일이네요. 날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공직자 있죠? 공직자. 그래서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자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했는데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그 공직자는 자,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제 숫자, 이제 5년이 아니고 3년이 된다. 이런 말들을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11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근대 한국의 경찰 개념 형성.
적절하지 않은 거 있네요. 첫 번째, 경무청 관제 직장에 의해 당시에 좌우 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였고, 경무청은 내무 암문에 예속되어 한 성분의 일체의 경찰 사무를 관장했다. 그래서 포도청 요게 뭐다? 이제 뭡니까? 이렇게 해서 뭡니까? 쭉 해가 경무청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됐고, 두 번째, 한 성부에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포도청은 폐지가 되고, 각 부, 그 다음에 각 암은, 각 국문에 체포 구금에 관한 권한도 그대로 유지했다는데, 아니죠. 당연히 뭡니까? 경무청에서 여기 다 하는 거지. 그래서 뭐다? 권한은 폐지가 되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6.25 전쟁 중 주요 전투 중 하만 전투는 전남북 및 경남 3개도 경찰관 6,800명과 그다음 미군 25개 사단, 25사단 일부는 북한군 4개 사단을 격퇴하고 끝내 방서선을 지켜낸 전투이다. 당시에서 경남 경찰 3,400명을 지휘한 경남 경찰국장은 독립군과 출신 최천 경무관이다. 근데 역사 얘기입니다. 됐고, 네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 김구선 김구선이다. 그래서 미군 정기 초대 경무국장 조병욱 판사 박사이다. 조병욱 박사 있죠? 이런 것들 알아주시고, 그래서 1번 틀렸다. 그래서 과거 이제 처음에 한국의 경찰 개념이 등장한 건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넘어가시고요. 다음 12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은 해가지고 있고, 몇 쪽에서 있는데,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자,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여기는 특별하게 문제일 게 없네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그럴싸한데 좀 많이 하자 이거죠. 매월 2회. 매월 2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있네요. 저 이쪽에서 있는데 제가 똑같은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는 맞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나번하고 비교가 되죠. 그다음에 라번,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일보다 5일 전까지 쭉 해가지고 알려야 된다. 근데 5일이 아니고 3일입니다. 그래서 알려야 되고,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은 3일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됐고, 그 다음에 자, 마번 가보면, 자,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가 아니라, 자,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도조례로 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번과 다번 요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4번째,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대한 또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부관 뜻이 있네요. 자, 부관은 주된 처분에 부과되는 종된 규율로서 주된 처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부관도 종속은 돼 있지만은 어쨌든 행정행위로서의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처분성 그런 거 있고, 두 번째,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됐고, 다음 세 번째, 사후 부관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자, 만자 동그라미 칠까요? 만에만 허용된다 했는데, 법률에 규정이 있죠. 법률에 근거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자, 뭐가 되는 겁니까? 당사자의 동의도 되고요. 동의해도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자가 틀렸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자,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이런 거 관련 있을 것, 이런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적합해야 된다. 그런 표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째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16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경찰작용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하에서 그 인적, 물적 능력의 범위 내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자 뭐가 됐습니까? 부작위죠, 부작위. 근데 그 부작위가 쭉 해가지고 있는데 자 뭐죠?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국가배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했다고 해서 행정 개입 청구권 인정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그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조치를 실현하려 하자 점유자들이 이를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자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했는데 아니죠. 어쨌든 적법한 공권력의 집행이 되는 거니까 없더라도 적법하니까 당연히 뭡니까?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더욱 당연히 엄격해야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보면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 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적이 당의 직무 목적을 수행하는 데 불필요하다거나 추적의 개시 혹은 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당연한 얘기죠. 추적하다가 제3자가 도주 차량의 주행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게 위법은 아니다 이거죠. 그 운전자의 잘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시고 2번이 틀렸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1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네요.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 자, 보시면 첫 번째 이행강제금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수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이행강제금은 당연히 뭐예요? 금전급부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죠. 수인 의무는 참는다라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1번 틀렸다라는 거고요. 다음 2번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알려준다. 미리 경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청은 의무자가 계고해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사유, 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명시해서 통지하게 돼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반복하여 부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쭉 해가지고 있죠.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강제금은 징수하니까 한번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그대로 징수는 계속 가는 겁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그래서 첫 번째 행정기관의 장은 인가, 허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에 따른 집행사무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집행할 사무를 포함한 쭉 해가지고 있는데 포함한이 아니라 제외한이죠. 제외한 일부 권한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 이런 사람에게 위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직접 할 건 빼줘야죠. 위임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다음 2번. 수임 및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 기관에 있으며 수임 및 수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중지할 때는 자, 위임 및 위탁 기관의 명의로 한다 했는데 아니죠. 위임 및 위탁이 아니라 수임 및 수탁 기관이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수임 및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위임 및 위탁 기관은 수임 및 수탁 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했는데 요구할 필요가 없죠. 됐고, 다음 네 번째,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쭉 점검하고 이관을 하게 돼 있다는 거, 점검하라는 겁니다. 자,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2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공무원에 대한 휴직과 직위해제가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첫 번째,
자,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에 필요할 때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을 원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뭘 할 수가 있다? 연장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경찰 공무원의 휴직기간은 쭉 해가지고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은 날까지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휴직기간 다 휴직을 처리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 가보시면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의 대기를 명한다.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됐고, 다음에 네 번째 가보면은 국가공무원법 이런 거에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으로부터 쭉 일단 직위해제된 사람 있죠? 3개월의 직위를 부여하지 못했다. 그러면 직위해제됐으니까 직무를 종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쭉 해서 기간 중에는 3개월이 지난 다음은 봉급의 40%만 준대요. 40%. 그래서 4번이 틀렸다. 50 아닙니다. 그런 취지를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경찰관의 정보 수집, 요게 등장하네요. 첫 번째, 경찰관은 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정보 활동하는데 저 경찰관인데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직무와 자 뭡니까? 쭉 해서 있는데 일단 이런 거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무관한 비공식적.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제 엉뚱한 얘기 할 수가 있으니까. 됐고, 두 번째, 경찰관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 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강제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된다. 뭐 당연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경찰관은 언론, 교육, 종교,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단체, 그 다음에 공기업, 정당의 사무소에 상시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 출입을 위해 정보활동을 위해서 안정화 일시적으로만 출입한다 했는데 공기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경찰관은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되는 경우 거부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이렇게 해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쪽에서 규정할 목적을 한다. 아름다운 얘기죠. 됐고, 두 번째, 경찰청장, 하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법 2조에 따른 각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중에 지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직무 수행으로 인해서 책임과 관련되다 그러면 변호인 선임해주고 하라 이거죠. 경찰관한테 나몰라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찰관은 불법 해상 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선박 운항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사람을 직접 향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찰관은 살수하는 것으로 소요사태 등 위험을 제거, 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로액을 혼합하여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강제력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7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안 업무 시행 규칙. 자, 그래서 첫 번째 1급 비밀 있네요. 1급 비밀은 쪽에서 혼합 안 됩니다. 그래서 1급 비밀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고요. 반드시 금고 보관하고 혼합 보관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하고 섞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 캐비넷, 장문야채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죠. 그래서 혼합하여 뒷말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암호 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사용 중인 암호 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보관하게 돼 있다. 됐고, 세 번째, 암호 자재를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 자재를 잠금 장치가 있는 이런 것들 쪽에서 보안 대책을 한다. 다음에
다음에 아무 쪽에서 1회 점검하게 돼 있다. 점검 잘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중재 보겠습니다. 자,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정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는 있네요. 첫 번째,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체크할까요? 서면 또는 구두로 타야하며, 그렇죠? 뭡니까? 청구는 무조건 서면이죠.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 의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됐고, 세 번째, 민사소송법상 당사 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 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당사력이 없는 기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정보도는. 다음 네 번째,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는 자 3개월 이내에 보다 추후 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후속 절차가 어떻게 됐다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번 보겠습니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이 있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첫 번째,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급은 실시 목적, 기간 및 범위, 경력 및 장비 동원 사항 등을 바로 위에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급하면 비상급 먼저 하고 사후 승인 받을 수 있다. 비상근무는 그런 거죠. 두 번째, 이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계 강화, 작전 준비 태세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강화만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비상근무 해제 시부터 발령권자는 6시간. 그죠? 6시간. 뭡니까? 6시간 이내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해제는 6시간이죠, 기본. 다음 네 번째. 자,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 있는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해당 시도 경찰청장은 자, 국가경찰위원회 국가발령사실을 통보한다 했는데 아니죠. 국가경찰이 아니라 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여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 넘어가시고요.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내용이 있네요. 자, 자전거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자동차가 아니라 그냥 차다. 자전거는 뭐다? 차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됐고, 두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이런 거다. 그래서 자, 뭐다?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멈추고 30km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 있죠?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 쪽에 운전면허를 받아야 되고요. 다만 원동기를 탄 단차 중 교통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있고, 자, 최고 속도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맞는 뭐다? 일단 이 부분 있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리을번,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준 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쭉 해가지고 뭡니까? 15kW라고 돼 있는데 11kW입니다. 11kg.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숫자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범죄이자 뭡니까? 범죄인도법, 국제사법공조법에서 쭉 보시는데 첫 번째부터 자, 인도 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한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범이 정치범. 맞는 얘기죠. 다음에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인도 청구 서정을 받았을 때는 이를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 고등법원에 쭉 해가지고 명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전속 관할이 서울 고등법원이거든요.
됐고, 그 다음에 4번.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인도심사 청구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인도 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해야 한다. 다만 범죄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죠. 됐고, 4번 가보겠습니다.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는 구속된 날부터 48시간 인도심사를 청구한다 했는데 48시간은 아니고 3일입니다. 보통 48시간이 맞죠. 근데 여기는 3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마번.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을 하게 됩니다. 3개월이 아니고 또 여기는 2개월입니다. 원래 구속기간은 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옳은 거니까 3번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한번 보겠습니다. 좀 복잡해지네요. 37번을 가보면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유행이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 유행에 해당하는 거 있네요. 청소년 유행이. 자, 그럼 첫 번째, 청소년에게 국어를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국어라는 당연히 이런 거 시키면 안 되죠. 유행이. 그다음에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음란하는 게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거리에 손님을 유인하는 호객행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라범 주로 차 종류를 조립 판매한 업소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이런 건데 뭐 찻집에서 일하는 거 그러면 뭡니까? 스타벅스에서 일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게 아니고 배달입니다. 차를 배달 이런 거 못 한다라는 겁니다. 차 배달.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마법,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이런 거 안 된다. 됐고, 그 다음에 바번 가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접게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유행이는 이런 건데 차 배달 이런 게 안 되는 거지 여기에 일하는 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까지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구애에 관한 모의고사도 한번 봤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본 거고요. 나머지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보시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습을 모의고사를 한번 쭉 풀어보고 자신감을 가지신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은 누구나 다 고득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회 모의고사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